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요. 최근 AI 업계에 아주 강력하게 던져진 거대한 승부수에 관한 겁니다. 요즘 전 세계가 챗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에 완전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AI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딥러닝의 선구자인 얀 르쿠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 무려 10억 달러라는 엄청난 베팅을 걸었습니다. 다들 텍스트 생성형 AI에 올라탈 때 혼자서 기계지능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나선 거죠. 과연 그가 내다보는 AI의 진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도발적인 발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없이 어떻게 자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와, 꽤 강도 높은 비판이죠? 현재 생성형 AI가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쓰지만 정작 물리적 세계의 인과관계나 내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본적인 지능은 텅 비어 있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들 핵심만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한 자동 완성을 넘어선 진짜 자율지능의 청사진을 볼 건데요. 10억 달러의 베팅부터 시작해서 흐릿한 비디오 문제, 표현 붕괴 탈출, JEPA의 아키텍처, 그리고 궁극적인 세계 모델 구축까지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10억 달러의 베팅입니다. AI 발전의 거대한 갈림길이죠. 사실 얀 루쿠는 90년대에 오늘날 딥러닝의 뼈대가 된 기술을 발명한 엄청난 인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두가 신나게 타고 있는 생성형 AI라는 고속열차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두 접근법 진짜 극과 극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 LLM은 철저하게 생성형이죠. 주어진 텍스트 바로 다음에 올 단어를 그저 순서대로 예측합니다. 반면에 루쿤이 밀고 있는 JPA 방식은 텍스트든 픽셀이든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지 않아요. 대신에 입력값을 좀 더 차원이 높은 추상적인 임베딩으로 변환한 다음 표면적인 생성이 아니라 미래의 상대 자체를 예측하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아예 출발선부터가 다른 셈이죠. 기계학습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시간 순으로 쫙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데이터에 일일이 정답표를 달아주는 지도학습에 의존했어요. 2012년 알렉스넷이 딱 그랬죠. 근데 데이터 양의 한계가 오니까 데이터 스스로 정답 역할을 하는 자기 지도학습이 빵 뜹니다. 2015년 이후에 트랜스포머랑 GPT가 텍스트 분야에서 이걸로 대박을 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건 시각 분야, 그러니까 비전 쪽 발전은 텍스트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이슈, 바로 흐릿한 비디오 문제가 등장합니다. 시각 데이터 다루는 게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어려운지 한번 짚어볼게요. 화면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0의 15제곱 밀리언. 와, 진짜 감도 안 오는 숫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단 하나의 FHD 비디오 프레임에서 나올 수 있는 다음 픽셀 조합의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원자 수보다도 훨씬 많아요. 언어 모델은 기껏해야 몇만 개 단어풀 안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데 비디오 모델은 이 무한대에 가까운 우주적인 숫자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언어랑 비디오가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 공이 튀어갔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언어 모델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라는 단어에 각각 확률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화면 속 영상은 무조건 단 하나의 명확한 이미지를 찍어내야 하잖아요.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모델 스스로도 헷갈릴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그냥 두 개를 반반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아주 흐릿하고 뭉개진 픽셀 덩어리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존 비디오 생성 방식의 아주 치명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렇다면 픽셀을 하나하나 예측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흐릿한 비디오 문제를 어떻게든 피해가려 했던 역사적인 시도와 그 과정에서 튀어나온 또 다른 엄청난 장애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은 류쿤이 무려 1990년대 서명 검증 시스템을 만들 때 썼던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공동 임베딩, 다른 말로 샴쉥경망이라고 하는데요. 원본이랑 살짝 변형된 이미지를 이 쌍둥이 인코더에 통과시켜서 픽셀을 일일이 찍어내는 대신 추상적인 수학적 표현, 즉 임베딩만 쏙 뽑아서 비교하는 겁니다. 흐릿함의 원흉이었던 픽셀 생성 과정 자체를 아주 깔끔하게 건너뛴 거죠. 오, 완벽한 해결책 같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어이없으면서도 골치 아픈 문제가 터집니다. 일명 표현 분괴라는 건데요. 우리가 AI한테 두 이미지가 비슷하면 비슷한 값을 내놔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교활한 녀석이 시험을 통과하는 아주 기가 막힌 꼼수를 찾아낸 거예요. 그냥 고양이가 들어오든 강아지가 들어오든 무조건 다 1이라고 대답해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답률, 그러니까 유사성은 100%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학습하지 않은 완벽한 깡통 모델이 되어버린 거죠. 이 꼼수를 도대체 어떻게 막았을까요? 이걸 기발하게 해결한 게 바로 바를로 트윈스 기법입니다. 신경과학자 호레이스 바를로의 이론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표를 보시면 두 쌍둥이 네트워크 뉴런들 사이에 일종의 상관관계 행렬을 만들어요. 대각선에 있는 똑같은 특징들은 유사성의 1로 쫙 올려주고 대각선 바깥에 있는 쓸데없이 중복되는 정보들은 전부 0으로 억눌러버리는 겁니다. 이 기막힌 수학적 규칙 하나로 모델이 똑같은 숫자만 뱉어내는 꼼수를 원천 차단해버린 거죠. 이 방식의 결과가 어땠냐고요?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이 달아줄 라벨 하나 없이 훈련했는데도 무려 73.2%라는 놀라운 정확도를 찍어버려요. 2012년에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했던 알렉스 넷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드디어 픽셀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고도 시각 데이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길을 찾아낸 겁니다. 자, 이런 시각 모델의 눈부신 발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2022년 드디어 얀 르쿤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으로 완성됩니다. 네 번째 파트, 혁신적인 JPA 아키텍처의 등장입니다. 제파, 풀어서 말하면 공동 임베딩 예측 아키텍처인데요. 쉽게 말해서 현재 상태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주어졌을 때 시스템의 추상적인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뼈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잘한 픽셀들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핵심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겠구나를 예측하는 데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순서대로 딱딱 짚어볼게요. 첫째,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걸 인코더에 밀어넣습니다. 둘째, 거기서 불필요한 노이즈는 싹 걷어내고 알맹이만 남은 추상적인 임베딩을 뽑아내요. 셋째, 이 임베딩이랑 내가 할 행동을 예측기에 넣고 다음 상태의 알맹이가 어떻게 변할지 추정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전체 과정 그 어디에도 그 수많은 픽셀을 일일이 맞추려는 헛수고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납니다. 이걸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이해가 확 빠르실 거예요. 길가에 있는 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얼마나 흔들릴지 그거 일일이 예측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기도 하고 사실 운전하는데 아무 쓸모도 없잖아요. 제이파는 진짜 똑똑하게도 이런 쓸데없는 노이즈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대신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도로 위의 물리법칙이나 인과관계라는 진짜 중요한 정보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럼 이 복잡하고 멋진 아키텍처가 현실 세계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드디어 마지막 파트, 진정한 세계 모델 구축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판도를 바꾸는 기술인지 우리 처음 운전 배울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제 막 면허를 따려는 17살 학생도 머릿속에 이미 중력이나 가속도 같은 물리법칙과 인과관계에 대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한 20시간만 연습해도 도로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최첨단 자율주행 AI는 수백만 시간을 학습하고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돌발 상황이 터지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얼어붙습니다. 루크는 바로 이게 사람과 현재 AI 시스템 사이에 절대 메워지지 않는 지능의 차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 모델을 장착한 자율 AI는 뭐가 다르냐고요? 단순히 데이터 패턴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단 몇 번만 해보고도 새로운 걸 배우고 행동하기 전에 이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미리 예측을 해요. 실제로 로봇팔 실험에서도 증명됐죠. 목표를 주면 스스로 추론하고 계획해서 최적의 움직임을 척척 상상해냅니다.
물리법칙을 아니까 당연히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막는 확실한 안전망도 세울 수 있고요. 즉, AI의 두뇌가 단순한 문장 자동 완성 수준에서 능동적으로 목표를 찾고 계획을 세우는 차원으로 완전히 진화하는 겁니다. 지금 생성형 AI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죠? 하지만 얀 르쿠는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짜 지능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단언하며 10억 달러라는 엄청난 내기를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본 원리도 모른 채 기계가 과연 스스로 사고하는 진정한 지능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인공 일만지능, AGI의 미래를 좌우할 이 묵직한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